두 번째는 금속 폐기물 제형, 그러니까 자체 처분을 해서 제형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자체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으로 처분, 그다음에 제형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금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절단도 해야 되고 제형도 해야 되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이런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별도 용역으로 배출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춰야 된다는 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2대 2만 정도까지 제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금속 폐기물 중에서 제형이 안 되는 대상, 최적 자체가 강사화된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분리를 해서 표면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대 2만까지 제형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그게 이제 원자로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강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형을 불가능한 판단이 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자체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체 처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KDF 강영규 과장님께 질문을 한 건데요. 질의는 이제 자체 처분에 대한 평가 시나리오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지, 입력값들에 대한 문의이고, 입력값들의 예시로서 거주인자나 그다음에 머티리얼 밀도, 희석이나 이제 프랙션, 분율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은 혹시 질의자 현장에 계시면은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체 처분에 대한 평가 시나리오는 자체 처분 방법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입력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체 처분 평가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한수원에 질의하신 것과 같이 금속에 대한 재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한해서 하신 건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자입니다. 그 내용이 금속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뭐 여러 분들을 보았어요. 재활용을 할 때 뭐 차량을 타고 있는 뭐 건축자라든지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건축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금속을 대상으로 그 부분에 금속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 시나리오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도 한수원과 마찬가지로 금속 폐기물 같은 경우에 재활용 시나리오를 해서 일단은 재활용을 사업 가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시나리오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담당을 지금 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가 구체적인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따로 뭐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자가 지금 안 적혀있는데 혹시 질의자 소속 성함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회원 이해를 아, 네, 제가 질의 카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영훈 실장님께 이제 해체 관련되는 건데요. 앞에서 마이크 원전 해체 중에 다량으로 발생될 비오염 콘크리트를 규제 해체 후 반출해서 일반 건설 폐기물 이제 업자에게 인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원전 부지 외부로의 반출을 위한 별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그 규제 내용은 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께서 비오염 콘크리트라고 하셨는데, 그 비오염 콘크리트라는 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방패물로 보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규제 해제 기준을 만족해서 자체 처분 농도 기준과 선량 기준을 만족해서 자체 처분 규제 해제가 된 폐기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오염이라고 하면 아예 방패물, 그러니까 방사선 관리구역이라든가 방사선 오염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없는 일반 발전소 내에 일반 사무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체를 할 때 또 콘크리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전자 관리구역으로 사용됐던 건물의 어떤 그런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우리 현재 규제 제도인 자체처분 제도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고요. 물론 그 플러스 해체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도 다 밟아야 됩니다. 그
그거는 이제 별도로 얘기하고 발생했을 때 자체처분 제도를 통해서 해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닌 아까 말씀드린 후자인 경우 그러니까 아예 그 부지 내에 있긴 하지만 일반 건물로 사용했던 그런 데서 나온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력 안전법상에 물론 해체에서는 한번 스크리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방사선 폐기물로 보고 자체 처분을 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고 일반 폐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관리구역 내에 발생되는 콘크리트라 할지라도 만약에 오염이 없다고 했을 때는 자체 처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일반 건설 폐기물로 간주해서 반수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방사선 관리구역이고 이 방이 그다음 이 벽체와 이런 천정 같은 게 콘크리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현재 우리의 규제 체계상 그렇고요. 방사선 폐기물로 보되 사업자가 이거는 방사선 폐기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염의 가능성이 적고 오염된 것을 측정해서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낮은 농도 혹은 아예 오염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입증을 하시면 거기서 자체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규제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매립한다든가 혹은 뭐 다른 건설 자재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자체 처분 그 계획서상의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일반 이제 방사선 폐기물에서부터 규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 보고 그 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 경로를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체 처분만 가능한? 예, 자체 처분만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의 카드로는 이제 접수된 질의가 없는데 현장에서 혹시 그 앞에 이제 6개 발표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라든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네. 검사연구원 명태균을 말씀이 공입니다. 호랍 윤정현 팀장님 경주처분 기획을 개발에 따른 인프기준 개선 방향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윤 팀장님 앞에서 마이크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WCP 적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폐기물 인수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에서 우선 발생자 측면에서 WCP 시행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을 할 때 처분시설 운영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개입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는지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계획하고 계시는 게 WCP에 들어가는 내용과 그런 것들은 지금 규제기관에서 뭐 사업자나 뭐 발생자한테 주듯이 그 내용하고 그런 것들은 콘텐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요. WCP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아마 저희 공단에 저희 승인을 이제 받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승인을 받게 되면은 아마 그 승인은 과정에서는 많은 이제 그런 그 서로 마치 지금 뭐 규제기관과 이렇게 심사하는 것처럼 많은 협의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좀 디펜스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검사 사항이나 이런 체계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주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처음 도입할 때 당연히 이제 그거 되고 지금 봤을 때는 그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대략 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뭐 연간 뭐 1회씩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발생량이 이제 어떤 들어왔을 때 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현재 하는 뭐 그런 검사 시스템보다는 좀 더 정기화해가지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안드라 같은 경우에 약간 불시 점검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제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구구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보면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발표 자료의 개선안에서 그 발생지 예비 검사를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수시로 이렇게 그 상호 정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WCP 시행 계획이 승인이 저희 쪽에서 이제 승인이 된 상태의 인도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인도가 가능한 건지.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WCP가 정식적으로 도입이 하면은 그러니까 발생지 검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량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그 WCP 도입을 통해서 이제 할 것인지 그건 이제 논의가 되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발생자 입장에서는 WCP 도입하게 되면 그 발생지 예비 검사 같은 이런 부분 현재 상당 부분을 이제 조금 줄이도록 요청할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면은 할 것이고 아마 WCP의 그 취지상으로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WCP 그 실제적인 도입은 대략적으로 언제로 생각을 하시는지? 뭐 지금 인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인도 기준을 가지고 사실 당장 그 뭐 대량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대량 발생자한테 좀 체계가 갖춰져 있는 자세한테 뭐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뭐 큰 지금 현재 의미는 없고 다른 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 항목이라든지 그 검사 절차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도입은 최소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 3년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사는 WCP 도입을 위한 지침, 발생자한테 제공하는 지침에 대한 것도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2, 3년 이전에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은 지침 제공이 되고 실질적인 WCP 제도의 도입이 약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예, 지금 뭐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이제 지금 새로 이제 과제가 산업부 과제로 지침 요건 개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그 기간은 3년이고 물론 이제 중간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 공개를 하면서 그 발생자 측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침이 나올 것이다 공개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기간은 이제 그 추계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대략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제가 종료하면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저희 네 번째 발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김효원 박사께서 발표하시는 것 중에서 대략 크게 3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2번째 질의하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질의자분께서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의가 이제 처분시설 단계별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개발이 되고 처분 방식이 다른데 실제적으로 검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질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분시설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법정, 원안법상에 규정된 검사는 운영 단계에서 예를 들면 정기검사라든가 처분검사라든가 관련되는 검사 규제 행위는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왜냐하면 원안법상에 규정된 게 있으니까요. 검사 행위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처분 방식별로 이제 결국에는 그 시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기검사라든가 처분검사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정기검사랑 관련되는 것 해서 그 시설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정기검사 대상 항목, 검사 항목을 설정할 때 해당되는 처분 방식을 고려해서 처분시설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검사 항목들이 조금씩은 이제 그 시설 특성에 맞게끔 그 변화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안법상에 규정된 처분시설의 운영 단계라든가 건설 단계의 어떤 검사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는 거를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라든가 뭐 건의 사항이라든가 혹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말씀을 해주시죠. 원재능 연구회 유관입니다. 저희가 자체 처분 신청해서 승인까지 나면 이제 혹시 그 앞에 발표 6가지 중에 어느 발표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정재민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승인이 나면 3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 특성상 점점 이쪽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는 업체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다른 그 학회에서도 여러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폐기물 할 수 있는 척이 업체, 예를 들면 재활용 업체라든가 수학 이런 것들을 정부나 아니면 원하니 규제기관 차원에서 지적기관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승인이 되면은 그냥 지정된 업체에 처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병원처럼 번역 보실 때는 이렇게 그 번역별로 업체를 지정해 놓으시면은 사실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동안 되게 시간이 딜레이 많이 되거든요. 뭐 거부하는 것들이 중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제도적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좀 자체처분할 때 있어서 신속성 우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에 의견을 혹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그 원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자체처분 대상 책임을 승인이 나더라도 인수를 하기 꺼려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업무는 자체처분이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용역업체라든가 아니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을 인수해서 매립수업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점이 어렵다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는 자칫하면 규제란 사업을 같이 이제 한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김영 시장님 답변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혹시 없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일찍이긴 하지만은 끝내면 이제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못하지만은 이제 일단은 관련되는 논의사항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원래 30분에 종료하기로 한 거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술 11분과 회의에 참석하셔서 발표하시고 또 질의 응답에 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